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한의원을 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원장님이 상당히 젊으시네요 하면서 추측하는 나이가 실제로는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추측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좀 과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30대에 좀 더 접어들면서는 피부도 좀 얇아지고, 그리고 또 요새 운동도 못하고 해서 근육량도 좀 빠지고,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비대칭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침 치료가 들어가면은 비대칭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한침이라고 해서 침이 들어가서 이게 교정을 해주는 침도 있고요. 또 요새는 매선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한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녹는 실을 그 안에 주입을 함으로써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침 치료에 대해서 예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침 치료를 이제 일정한 혈자리들의 자극을 했을 때 그냥 그 면역 물질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노화를 좀 방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노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천천히 노화할 수 있도록 비결을 알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피부가 좋아야지 좀 젊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포가 실제로 노화하고 이러한 속도보다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는 수분을 잃으면은 피부의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습관, 그리고 피부는 자외선을 쬐면은 바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특히 얼굴 주변에는 선크림을 꼭 반드시 그 주기적으로 발라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 그러니까 노출되는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노출됨으로써 비타민 D 합성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원장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코어가 이제 바로 세워지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밑에를 받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체거든요. 그리고 하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근육의 비율이 전체 체중의 한 70%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하체가 튼튼해야지 무릎도 건강하고 허리도 건강하고 척추도 건강하고 그래야지 전체적인 스태미너도 유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젊어지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남식 원장님, 사마귀 같은 경우도 다른 피부 질환처럼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나요? 맞습니다. 그 아까 인유도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유도종 바이러스도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된 유형에 따라서 호발하는 부위도 다르고 그 모양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칠고 아까 볼록하게 튀어나온다고 표현하셨는데 거칠고 융기된 표면을 가지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주로 노출이 되는 요 얼굴 부위라든지 손등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언급해 주신 편평 사마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편편한 모양의 구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판 모양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얼굴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손, 발바닥 사마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음부에 발생하는 사마귀도 있는데요. HPV 바이러스가 음부, 외음부 쪽으로 감염이 되게 되면 남성분, 여성분 할 것 없이 외음부나 아니면 항문 주변에 이렇게 곤지름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렇게 불렀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생겨서 사마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사마귀도 정말 여러 종류의 모양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부위도 다양하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사마귀와 좀 헷갈려서 비슷한 증상들, 또 다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네. 사실 티눈이 있는데요. 티눈이요? 티눈. 네, 아까 손발바닥 사마귀가 손바닥이랑 발바닥에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에 생긴 모양은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티눈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들에 집중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심이 박힌다고 환자분들께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가운데로 보면 이렇게 핵 모양의 동그란 모양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사마귀는 이제 그 안쪽에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걷어내면은 그 안쪽에 검정색의 점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출혈 반응이 나타나는 또 특성도 있거든요. 쉬운 방법은 이것을 걷어내지 마시고 눌렀을 때 아프면 티눈이고 쥐어 짤 때 아프면 이것은 사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수침 요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침하면 어떠한 모양이 주로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얇고 긴 모양의 스테인리스 침, 일반적으로 저희가 호침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실 텐데요.
한의원에서는 그런 일반적 호침을 제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침 요법들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침 요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나에게는 어떠한 특수침 요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특수침은 약침입니다. 약침은 주사기에 약물을 담아가지고 혈자리에 주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침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약물을 주입해서 나타나는 화학적인 효과까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침의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진통, 소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여러 약재들을 섞어서 통증 질환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염증 질환, 뭐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여성 질환에는 특히나 자거 약침 같은 거, 그리고 비만 치료를 할 때도 산삼 비만 약침이라고 해서 비만 치료를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진단과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양이라든지 산삼 약침을 이용해서는 자양 강장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약을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유리하냐면요. 국소적인 우리 치료 부위에 집중적으로 화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침은 경구로 투여하는 한약에 비해서 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봉침은 약침과 치료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사기에 담아서 약을 주입을 하고 있는데 약침의 종류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 꿀벌에서 추출한 그 독을 사용한다는 것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꿀벌의 독에는 멜리틴, 아돌라핀, 아파민 이러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분들은 다 강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 효과 그리고 항염증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봉침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있습니다. 히스타민 같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혹은 천식을 심하게 앓고 계신 알러지 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좀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봉침이 가지고 있는 신경보호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봉침의 구성 성분 중에 BVPLA2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신경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새는 디스크나 협착증뿐만 아니라 안면마비,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파킨슨병과 같이 신경계 질환에도 봉침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침은 도침입니다. 도침은 여기 보시다시피 칼 도자를 써가지고 끝에가 좀 이렇게 날카로운 침입니다. 날카롭고 일반 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두꺼운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호침, 일반적인 호침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장침입니다. 길이의 차이만 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도침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도 달려있고 끝에가 침은 뭉툭한 거에 비해서 도침은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갔을 때는 강력한 침 효과를 가지는데요. 유착을 박리시키는 효과, 유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통증을 오래 앓고 계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꽉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침이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좀 부드럽게 푸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통증 질환, 오랫동안 내가 아프다 하면은 도침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다시피 만성적인 통증이나 화골성 근형, 근육 긴장, 근막 통통 증후군 같은 것에서도 도침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의 여러 가지 특수침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침 치료뿐만 아니라 나는 약물의 치료 효과를 국소적으로 좀 얻고 싶다 하면은 약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특히나 강한 진통, 소염 효과를 난 얻고 싶다. 그럼 한방에서는 우리 봉침 치료, 그리고 나는 여기가 오래 아팠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단해져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침 치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한의원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